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거를 보는 당사자들도 만약에 아픈 거가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맞아 저렇게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뭔가 혼자 막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싶고 여기 대화를 끼고 싶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그치. 생길 것 같은 마음에 크게 따지면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가, 내 애인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식이, 나의 형제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구나. 나 근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이거 찍기 전에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치. 사람들이. 그래. 왜냐면 스토리를 못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난 그래서 그리고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생소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맞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처음에는 내가 막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막 가끔 막 연예인들 가십거리 내용 나왔을 때 진짜 그래? 라고 했을 때 아 진짜 그래? 막 약간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너무 그냥 언제 아는 거지. 그냥 이 정도 그냥 있나 보다. 그게 그렇게까지 이제 교통스러울 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맞아. 생각보다 많이 심한 거지. 어쨌건 저희 둘이서 그냥 떠들 얘기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걸 왜 찍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듣고 좀 그러시면 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적으로 내가 며칠 전에 스토리를 올렸잖아.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쪽지를 보낸 메시지를 캡처본을 떠서 그거를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공개를 했던 게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하든 변호사를 사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약간의 경고 조치였던 거죠. 너가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나는 지금 힘이 들고 상처를 받았고 근데 이런 메시지를 더 이상 나한테 보내지 마라라는 거를 개인적으로도 일단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를 했고 상대방한테 이제 노를 외친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욱 심한 욕설이 되고 더욱 맞아. 심한 야설 같은 거로 돌아왔을 때 이제 2차 경고로 사람들한테 이거를 공개하기 전에 그만해라 라는 경고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해 그 글을 통해서 2번이나 얘기를 한 거죠. 개인적으로 나 이거 고소할 거다. 더 이상 보내지 말아라 를 했고 2차로 공개적인 글을 통해서 보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고소를 했었어. 근데 많은 분들이 잡는 게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 자기도 되게 당연하게 처음에는 고소하면 되게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저도 초반에는 그랬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신고하면 당연히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컴퓨터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IP를 조작한다거나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해외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IP를 통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물론 잡을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공무원분들도 절차를 되게 다 하나하나 밟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피해자가 지치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4년 전에 신고를 했을 때에는 IP를 추적해서 잡았어. 초등학교 4학년인 거야. 근데 악플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너무 심한 욕설과 심한 야설을 이제 담았는데 그것들이 뭐 가족 욕을 한다거나 나의 지인들에 대한 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었어서 제가 그때 신고를 했었는데 부모님이 찾아와 오셨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죄송하다고 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였고 근데 이게 바로 그 다음 얘기가 아직 나이가 많이 어려서 뭘 몰라서 그렇다. 다음 이제 선처해달라? 근데 이게 대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저도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고 사실 그렇잖아. 나는 힘든 시간을 이미 겪었으니까 선처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처를 바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내가 나를 공격한 그 사람이 어리고 나이가 많고가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총을 쏴서 내가 총을 맞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 게 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선처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리니까 선처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릴 때 그렇게 남한테 크게 상처를 줬다고 하면 커서는 더 하겠지. 더 할 수도 있어. 물론 어릴 때 뭣도 모르고 했던 행동이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아는 나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깨닫는 알려줘야지. 순간이 언제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나이가 지정돼 있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틀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건 벌을 받든 혼을 나든 뭔가 훈육이 돼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선처를 하지 않겠다. 나는 충분히 힘들었고 많이 봐줬고 그리고 그때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그 친구한테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런 걸 보내지 말아라. 댓글 달지 말아라 하고 차단까지 했는데 그런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다 보니까 제가 고소까지 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선처해달라 하다가 나중에는 애가 어리지 않냐 하다가 나한테 거꾸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어린애의 앞길을 막을 거냐 이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였냐면 저도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부모님이 이렇게 쏴서 붙이니까 안 그래도 그 악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이 마음이 내재돼 있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분명히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어린애를 놓고 법적인 거를 논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 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센 사람이어도 이렇게 많이 위축되다 보면 들어. 뭔지 알지?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이겨내고 근데 어머니 너무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 악플을 달 때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 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성적인 얘기를 했는데 성적인 얘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지. 초등학교 4학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수위도 높았고 이게 너무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럴 거면 연예인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악플 다는 사람이 한둘이냐. 왜 내 애한테만 그러냐 이거야. 아니 근데 이미 그 4학년짜리가 한 번 너가 이렇게 차단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차단을 했는데 또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방법까지 다 하나하나 다 그럼. 알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잖아.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내가 너무 당황했는데 내가 되게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 근데 어머니 지금 제가 어머니의 아들의 인생을 망쳐놓는다고 생각이 들 거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경찰서에 불러서 이렇게 벌을 주고 이렇게 겁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애만 어머니의 소중한 자식이 아니라 나도 우리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잖아. 근데 남의 자식한테 자기의 자식이 상처를 준 거는 괜찮고 그리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솔직히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럼 반대로 똑같이 얘기해주면 되지. 그래서 내가 반대로 똑같이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랑 대화가 도저히 되지가 않았어. 근데 반대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의 아빠는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야. 내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이런 수위의 댓글을 남겼다는 거에 대해서 아빠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거의 막 무릎 꿇고 빌다시피 사죄를 하셨어. 근데 내가 아빠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아빠의 그 모습이 너무 안 좋게 나한테 오는 거야. 아빠의 잘못은 아니잖아.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부모가 잘못 교육한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아빠가 실질적으로 나한테 공격을 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내 입장에서는 그랬어. 이건 제 트라우마예요. 그냥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빠의 빈자리가 나한테 너무 큰데 다른 아이의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이 만약에 이게 내 부모님이라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선처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였던 거야. 선처를 해줬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모델 일을 하면서 성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선처를 해줬을 때 반대로 이 얘기가 어떻게 돌아왔냐면 합의를 봐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고소를 한 게 합의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정말 1원 한 푼 받지도 않았어.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나중에 뒤돌아서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거야. 결국에는 피해자는 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가해자는 없는 거야. 자기 아들은 잘못하지 않았다니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데 피해 보상은 받은 적도 없는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이거야.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바빠. 죽지. 죽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고 그거는 아닌데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시간이 지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 그래 참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 보다. 혼자 안고 가는 게 맞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더 이상의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고 더 이상의 루머가 도는 것도 싫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피곤함이 되어서 나한테 오히려 나의 외로움이 돼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머리에 계속 남아요. 아 이게 뭔가 나는 포토래퍼 와도 마찬가지고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내가 같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지. 이 사람들과 함께 한 이 작품이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야설적으로 가볍게 보일 정도로 그런 작품이 되어버리는 게 사실은 그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되지. 작가는 작가대로 이 모델이 이런 악플을 받으면
내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내가 너무 화장을 너무 과하게 했나? 왜냐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 그 분위기, 촬영하는 그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인 거지. 아, 내가 남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가 이런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촬영을 했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어릴 때도 마찬가지잖아. 뭔가 잘못되면 나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왜 되게 어릴 때 부모님들 싸우면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나이 먹어도 똑같잖아, 사실 그거는. 눈치가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모델이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마인드가 좀 달라.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포토그래퍼 어떡해요, 뭐 괜찮아요? 라고 했을 때 저 진짜 막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죄책감에 또 그 사람들도 더 빠지잖아. 어떻게 너무 힘든가 봐.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처럼 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좀 덜어지지. 그렇지. 그 사람들 그래도 잘 이겨내는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생각을 했던 게 그건 거야. 내가 이제 약을 먹은 지 되게 오래됐잖아. 저가 지금 거의 하루에 1시간을 제대로 못 자요. 하루에 1시간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게 얼마 됐지? 되게 오래됐어. 엄청 오래됐어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수면제도 복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고황장애 약도 복용을 한 지 거의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 약을 먹었고 이게 제가 이걸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참다 보니까 그 고황장애라는 게 사실 너무 많은 거를 참고 속에 알아오고 이게 골마서 화병이나 실질적인 화병인 것 같아. 어. 화병이 처음 시작되다가 점점 우울증이 끼고 맞아. 그게 좀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까지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참아오면서 그리고 겪어오면서 그리고 이겨내오면서 많이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되게 잘 이겨내고 있는 편이잖아. 의사 선생님들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이 이겨내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남들 앞에서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저도 스스로 압박을 하는 게 있는 부분인 건데 안 나는 게 아니라 뭐 안 내는 거지.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 내가 이런 공황장애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 이 사람이 상처받거나 힘들다는 거를 아니까 집에 와서 내가 혼자가 될 때까지는 절대 티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참고 약을 먹고 견뎌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뭐였냐면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스토리를 올린 부분이 딱 그거였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잠자리를 하자고 잠자리를 요청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절을 했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항상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거절이 나한테 이제 자살을 하라는 말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게 자기도 알지만 내가 생식기 사진을 엄청 많이 봤잖아. 장난 아니야. 근데 이게 눈이 썩어나. 이 쪽지, 그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그 쪽지를 보면 대부분 생식기 사진이 남의 생식기 사진인데 이게 근데 속으로 이제 많이 누르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고소하기 시작하면은 한두 사람을 고소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이 전 세계에 들고. 있는 남자애들 다 고소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참고 그리고 저도 바쁘니까 거기에 할애할 시간보다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 이제 꼬이꼬이 눌러놓은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잠자리를 요청을 해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자살을 하라는 말로 돌아오고 자기 생식기 사진을 꾸준하게 보내고 그리고 저한테 SNS를 통한 전화콜을 거는 거죠. 그럼 저는 밤새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정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한 번도 다시 경찰서를 찾는 일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 조치를 이제 스토리에 올렸잖아. 근데 내가 이걸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DM이 왔는데 함축적으로 봤을 때 4가지예요. 첫 번째가 괜찮으세요? 당연히 안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차단을 하지 않아요? 차단하세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최대한 다 실행을 해보고 거기에 부딪히거나 해결 방안이 정말 안 나왔을 때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가까운 지인이 아니잖아. 내가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 또 시작이야. 매일매일 같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야 할 수 있지만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 앞에 이거를 대놓고 올렸을 때에는 웬만한 방법은 다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이걸 올리는 거예요. 경고 조치를 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다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집착이 장난이 아니야. 맞아. 집착이 진짜 심하지. 진짜 왜냐하면 이걸 딱 올렸을 때 한 번 올리고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말할 말이 없지. 한 그치. 번 했으니까. 근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걸 거의 한 10번 넘게 이걸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참다 하다 못해서 한 거야. 그치, 맞아. 차단을 해도 어차피 아까도 그 초등학교 4학년이 했던 거랑 똑같이 가입했다가 다시 살짝 똑같이 가입해서 또 하고 또 가입해서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익명제도가 되게 만들어내기가 쉽잖아. 물론 여러분이 모를 수 있고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이런 걸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알아야만 누군가를 이해해 줄 수도 있고 그게 주변 사람일 수도 있잖아.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데 차단을 안 하지 않았어요. 차단을 해봐야 같은 사람이 아이디를 바꾸고 닉네임을 바꾸고 계정을 바꾸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또 다 같이 와요. 근데 이게 만드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지 않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차단하면은 10분 안에 다시 오고 두 번째가 이거를 왜 신고를 안 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많고 그리고 나는 같은 아픔을 계속 반복해서 토해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같은 말 또 반복해요. 또 반복해야 하고 근데 그 시간이 물론 필요해요. 당연히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으면 신고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사람이 꼭 제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서는 아니지만 너무 힘이 들 때는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게 되잖아. 그냥 나중에는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자꾸 자기가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내뱉는 나의 모습도 내 스스로가 싫은 거야. 말하기도 싫어져요. 왜냐면 이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약했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그치. 조금은 들고 그리고 이거를 맨날 듣는 나의 친구들은 또 어떻겠어. 맨날 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뭔가 좋은 얘기를 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계속 매일매일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내가 맨날 나 너무 속상해 나 너무 속상해 이게 더 이상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행복감을 주고 웃음을 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지 고소를 하고 이런 시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안 하지 않았어요. 신고도 했고 그치만 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선처해달라는 아까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많은 걸 내려놓게 된 거고 내가 혼자 감당하게 된 것뿐이고 근데 그게 진짜 위험하거든. 맞아. 그게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을 다 찍는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이 왜 무시하지 않냐. 그런 사람들은 무시해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거를 신경 쓰는 너가 더 힘드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팬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어. 결국엔 안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물론 팬분들이 어떤 마음에서 저한테 얘기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던 게 혹여라도 내 주변 사람이 힘들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거나 내 자식이 힘들거나 할 때 그런 얘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 맞아. 왜냐면 무시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니? 라는 얘기가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상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 굳이 내가 막 힘을 써가지고 막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해라고 하는 거는 그럼 그 사람은 이 아픔을 계속 누군가 나한테 자꾸 상처를 이렇게 막 주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오로지 나 혼자 참는 거잖아. 나도 아프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프다고 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 이걸 내가 예민한 건가? 근데 사실 그거는 예민한 게 아니라 누구나 속상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봤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가볍게 너 못생겼어 라는 얘기만 해도 상처가 돼서 오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어떤 위로를 해야 할까 대부분 잘 모르지. 왜냐면 지금 나한테 질문했던 이 4가지의 질문들도 대부분 걱정되니까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상처가 돼서 돌아오는 말이었던 거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해결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거를 참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막 야 신고해 당장 신고해 이런 것도 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속상한 거 당연해 나 같아도 속상했을 거다 라는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뭔가 옆에서 지켜준다든가. 옆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힘이 돼주는 게 맞는 거지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시할 수 있었으면 했지? 애초에 얘기도 안 했겠지. 애초에 했지. 근데 이게 과해지면서 점점 이게 내가 부딪히고 어딘가에 부딪혀서 내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공황장애를 느끼고 치료를 받고 해외에서 뭐 치료를 받는 사람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치료를 하는 사람이랑도 대화를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약간 정신과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고 질문을 던지면 물론 이것도 의사들의 소견이 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뭐나 다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미 병원에 내가 와서 치료를 받겠다고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거거든. 그리고 그런 게 건강한 거예요, 멘탈 자체가.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고 나 힘들어라고 내뱉는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건강한 멘탈인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아야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치? 위험한 건데. 그 대부분 그렇잖아. 우리도 저희도 우리 둘만 친구가 아니라 옆에 친구들이 많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둘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해. 뭔가 유이야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해.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야 이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저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던 부분인 건데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야 너는 멘탈이 너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너 진짜 멘탈 세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야. 너 원래 마음이 되게 약하고 상처도 잘 받고 너는 그래. 근데 그게 말이 안 알지? 멘탈이 되게 센 편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멘탈은 따라도 못 올 정도로 멘탈이 정말 강한 편인데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멘탈이 약하면 남한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 그러니까 그럴 용기가 멘탈 없잖아. 약한 사람들은 일단 뭔가를 딱 당했을 때 딱 멈춰 일단. 맞아. 어떡하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먼저 오지. 그리고 나 너무 아니면 막 자기가 가둬지잖아. 혼자 스스로 막 그치. 방 안에서 안 나오고 나 이 사람들이랑 더 이상 얘기 못해. 단절해버리고.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런 게 멘탈이 약한 거지. 사실 나처럼 나는 기분 나쁘면 나가잖아 집에서. 일단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밖에 나가야 돼. 그래서 누구라도 만나야 되고 누구한테라도 이 얘기를 꺼내서 이거를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풀어야 돼. 얘기를 해야 해. 조언을 구해야 하고 이런 게 멘탈이 강하니까 가능한 건데 되게 특이하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멘탈이 약해서 너는 너무 상처를 잘 받아. 아니 상처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를 받았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멘탈이 너무 약하고 네가 예민하고 이런 거였으면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아무것도 못했겠지. 맞아. 딱 그 순간에 확 우는 애들 있잖아.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힘들 때 남한테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잖아. 내가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나 좀 되게 잘 버티고 있는데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발악을 할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면 그 얘기를 다시 꺼내겠어. 얘기 안 하지. 쉽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내 안에 쌓이는 건 많아지고 불면증도 많아지고 웃음도 잃어가고 그건 것 같아. 약간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남을 훈육하려고 하는 그 버릇이 있어서 이런 것들. 맞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좋은 마음이지만 얘가 지금 힘들어하니 내가 해결해 줘야 돼와 훈육하는 것과 이런 걸로 얘기를 해서 얘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지. 근데 사실 그게 그 믿음이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많거든. 맞아.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딱 때렸어. 난 장난으로 친 거야. 근데 얘가 아팠어. 그럼 이건 아픈 거잖아. 그렇지. 이건 아픈 거야. 그리고 이게 나는 장난이었다고 한들 얘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고는 하는 게 맞아.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없어. 왜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게 왕따의 시초잖아. 그게 왕따의 시초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울증을 안고 내가 점점 혼자만의 세계에 가둬지는 이유인 거고. 근데 이게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너무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것 같잖아. 공격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잘못했다고 해. 아니, 제가 너무 답답하게 해서 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쟤는 왕따 당하는 이유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난 그게 제일 잘못된 것 같아. 너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쟤네가 저랬겠지. 근데 그 그리고 말을 문제가 있으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야. 차라리 뱉질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이 생각을 해. 들어도 생각만 하는 게 맞아. 그런 얘기가 어딨어? 왕따를 당할 짓은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야. 왜 그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성폭행을 당했어. 근데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그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성폭행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제가 인스타에 글도 올렸었는데 내가 섹슈얼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너네들과 섹스를 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고 당연한 건 아닌데 그렇게 봐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런 게 너가 이런 얘기를 듣기 싫으면 그런 옷을 왜 입었어? 그런 사진을 왜 찍었어? 그럼 속옷 광고 누가 찍을 거야? 맞아. 속옷 광고 누가 찍을 거야? 그럼 걔 속옷 광고 찍는 애들은 다 섹스해야 돼? 그래, 그건 아닌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류가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이야? 근데 거꾸로 입장 바꿔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노발대발 난리 나. 그럼 난리 나지.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겪어온 이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많은 이 비율의 사람들이 입장 바꿔서 하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몰랐어요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몰랐어요라는 말은 도망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야. 맞아. 그리고 뭔가 저가 모델 일을 하고 이렇게 연예계에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상처받는 부분이 약간 이건데 언제 어디서나 밝은 나의 모습이 너무 당연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가 진짜 자기도 알지만 되게 밝은 줄 알고 물론 밝지. 물론 밝지. 근데 되게 굉장히 밝기만 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막 24시간 밝기를 바라잖아. 맞아. 막 사람이 자달아서 밝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이럴 수 어떻게 밝아. 근데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삐에로나 조커는 솔직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삐에로나 이런 거 보면 웃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뭔데 눈물이 많으니까 많이 웃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게 그래야 하는 직업이니까 그러는 거잖아. 서비스직도 마찬가지고 스튜디오스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응대할 때 웃어야 되는 직업이고 서비스지. 서비스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웃음을 이 사람들은 전파하는 게 직업인 거잖아. 근데 이게 물론 촬영을 하고 방송을 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나잖아. 방송인의 이유이나 모델 이유이는 촬영할 때 끝난 거고 내가 집에 왔을 때는 나여야 하고 그게 맞는데 예를 들면 친구든 연인이든 누군가 난 다가왔을 때 애인이고 뭐고를 사랑이든 우정이든 난 너가 너무 좋아. 너랑 친해지고 싶어. 나 너랑 사귀고 싶어.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꽁꽁꽁꽁꽁꽁 닫고 있다가 이렇게 열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나의 본 모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믿으니까 나의 안 좋은 부분도 보여줄 수 있고 나의 아픈 부분도 기댈 수 있고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공유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의 사람들은 방송에서 카메라 안에서 비춰지는 이유가 좋았던 거지.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데 사람 안에는 사실 많은 자아들이 있어요. 누구나. 왜냐면 내가 오늘 시험을 못 봤어. 너무 속상해. 근데 친구가 생일이야. 그러면은 내가 나 시험 못 봐가지고 기분 안 좋아.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부분들이 늘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나 자체를 사랑해주지 않고 그냥 카메라에서 비춰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때 진짜 딜레마가 엄청 와. 근데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겁도 나고 그 겁이 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야. 그렇지. 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 반응이 이렇겠지 라고 오는 거지. 근데 그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하잖아. 그럼. 내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돌 던지면 나도 던지면 되잖아. 그렇지. 나도 던지면 돼.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이잖아. 안 볼 사람이잖아. 모르는 사람이니까 쟤가 나한테 돌 던졌어? 그럼 신고해. 아니면 내가 쟤랑 싸워. 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왜 막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막 자기한테 매일매일 아이스크림을 까줬어. 근데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안 까줬어. 그러면은 사람이 너무 좋아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잖아. 요만큼 손가락 이렇게만 그렇지. 신경 쓰이는데 내가 지금 뭐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되는 뭔가 거지. 잘못했나? 왜 오늘은 안 해주지. 안 해주지? 음.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또 물어보지도 못해. 물어보지도 못해. 너무 별게 아니라서. 근데 그 별게 아닌 걸 내가 알면서도 상처는 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것도 얘기하면 또 내가 쪼잔한 애가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멀어질 것 같고. 맞아.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활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예를 들어 팬들이 나한테 뭔가를 보냈는데 저 기분 나빠요 라고 했을 때 너무 고맙게도 기분 나쁘실 줄 몰랐어요. 그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닌데 너무 죄송해요. 기분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다행이지. 있어.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했다고 기분이 나빠요? 그럼 연예인을 하지 말든가. 근데 이게 저가 직업이 모델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사실 연예인을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직업은 직업일 뿐이잖아. 다 같은 사람이잖아. 나는 공룡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공룡도 아니고 뭐 벌레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잖아.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 근데 결국에 저가 이렇게 막 이런 많은 과정들을 느끼고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떠든 것처럼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많은 거를 이렇게 겪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팩트가 그건 것 같아. 이게 저희도 뭔가 막 형식적으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Q&A처럼.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막 그냥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는 원래 이렇게 무의식 중에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거를 보는 당사자들도 만약에 아픈 거가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맞아 저렇게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뭔가 혼자 막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싶고 여기 대화에 끼고 싶고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 마음에 이런 Q&A 같은 거는 솔직히 이게 크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크게 따지면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누군가가 속상한 얘기를 했을 때 해결 방법을 찾지 않나 보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많은 방법을 수도 없이 컨택을 해보고 시도해보고 한 거지. 해봤을 거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또 돼요. 그런 애들이 있구나. 그렇게 집착심하고 끝까지 덤벼드는 애들이 있구나. 나랑은 다른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속상하다고 할 때는 아니면 힘들다고 할 때는 조금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맞아. 그 사람을 딱 봤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 왜냐면 맞아. 이 사람 너 아니야. 너 그거 힘든 거 아니야. 난 더 힘들었다? 그게 진짜 바보 같은 거거든. 맞아. 이 사람이 어떤 힘듦을 얼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든 거를 요만큼 뱉었는데 이 뒤에 이만한 게 있을지 아니면 아예 없을지는 모르는 건데 요만큼 뱉었는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 내가 군대 다닐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나 어릴 때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 같아. 맞아. 아주 잘못된 거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건 아니야.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른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애를 칼로 찔렀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아니지.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건 너무 격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아니지. 하지만 극과 극이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른 어린 아이를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보다 많이 배웠어. 이 사람보다 많이 겪었어. 그리고 많이 힘들었어.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더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겪고 내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으면서 뭔가 그 많은 거를 이겨내 왔다면 나보다 어리고 약하잖아. 아직 때묻지 않았고 겪어보지 못했고 잘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내가 갖고 온 것들을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밟아올 수도 있고 못 밟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부러지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들이 있을 거야. 딜레마에 빠진 애들도 있고 뭔가 다른 길로 빠진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너무 많은 게 있을 텐데 사실 나는 그런 거를 내가 더 나이 많은 연장자로서 더 경험자로서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디 어른한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당연히 이해해야지. 근데 그거는 이해라는 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몰라 이게 정답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말 좋은 상사라면 후배를 꾸짖는 거는 그 당연히 잘못하면 꾸짖어야 되는데 그 꾸짖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고 맞아. 얘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끔 길을 알려주고 조언을 해주는 게 정말 좋은 사람인 거지. 어디 싸가지 없이 이거는 난 진짜 아닌 것 같아. 그야말로 꼰대지 꼰대. 저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그런 얘기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보다는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담아서 들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치우쳐서 듣는 것보다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아프다는데 내가 아프다잖아. 내가 간지럽다는데 남들이 간지럽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내 가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나 지금 막 가려워 미치겠는데 너 안 가려워. 나 모기 물러쓰는 장난 아니어서 이만큼 부었어. 그건 너고. 난 간지럽다니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야 하는 사람도 있지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내가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나 즐거우면 즐겁다 이런 거는 많이 뱉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감정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아낀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들어주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둘이 대화도 내가 오늘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힘들 때 얘가 피곤하지만 들어주고 이런 게 건강한 관계지. 막 야 그만해. 너 맨날 같은 소리.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차라리 거꾸로 조용히 있으세요. 진짜 조용히 바쁘다고 하고 차라리 가는 게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져서 내 곁에 없어졌을 때 후회하는 것보다는 맞아. 훨씬 나은 거야. 맞아. 진짜 위험한 거거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났거나 병이 들었거나 나한테 마음을 닫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잖아. 남들이 그렇게 해서 속이 상해서 나를 찾아왔을 때 나한테서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더 이 사람한테는 크단 말이야. 내가 밖에서 상처를 받고 와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가 야 네가 뭘 잘못했겠지 이러면 여기서 힘든 거예요 사람이. 맞아. 난 진짜 난 정말 그게 제일 커. 정말 싫지. 내가 세상에 혼자가 된 기분이 들 때가 딱 그때잖아. 내가 밖에서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물론 그럴 때는 있어. 나도 너무 힘든데 상대방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물론 같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나는 그때도 그래. 나도 오늘 힘들었어.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무슨 일 때문에 그랬어? 그래, 대화로 하면 되지. 얼마나 편해. 맞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피곤해. 힘들어. 많이 속상했어? 근데 우리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도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 물론 속은 상하겠지만 그 전자보단 낫잖아. 맞아. 근데 그거는 이미 상대방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들어주려고 하면 어차피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하나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해라고 하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당연히 이겨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게 난 당연히 맨날 같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런 건 안 했으면 이미 좋겠어. 극단적으로 아예 다 가버린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야. 내 말이 그거야. 그 포인트지. 근데 저도 정말 힘든 시기를 정말 많이 겪었고 지금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서 그렇지
진짜 많이 겪었잖아. 정말 힘든 시기들을.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 나를 놓을 뻔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고.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방법들은 일단 누구라도 찾았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일단 당장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없앴고, 시시콜콜한 얘기라도 하려고 나갔고, 좀 그런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막 그런 생각 하잖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게 얘도 힘든데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닐까. 근데 그런 게 조금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잘못되는 것 같아. 항상. 그것도 위험하지. 사실 내뱉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리고 이게 뱉고 나면 이게 웃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많지. 뭔가 얘기하다가 내가 말이 꼬인다거나, 뭔지 알지? 말하다가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로 오타가 나갈 때 그런 가벼운 걸로 웃음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뱉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맞아. 그 뱉는 게 막 갑자기 내가 오늘 욕 이러면 안 되지만 그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면 그게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무엇보다. 맞아. 근데 대화가 보통 안 되니까 이게 상처가 점점 쌓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네티즌들은 그러니까 난 뭐든지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입장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고 정말 상대방이 딱 보여봤을 때 일단은 이렇게 일을 당했다라고 뭐 이렇게 나왔다든가 맞아. 이렇게 했으면은 그걸 한 번만 딱 생각하면 맞아. 얘기가 달라져. 내 동생, 내 친구,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날지를 생각하면 못하지. 못해요. 근데 진짜 그럼 못하거든요. 만약에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정신이 이상한 거. 이상한 거야 진짜. 오늘 약간 두서없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두서없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렇게 두서없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아픈 부분까지 사랑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척도 하지 마. 그런 걸로 인해서 이미 열린 그 사람의 마음은 그게 오로지 상처가 나한테 오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 애가 나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냥 아예 들어주고 말아.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용히. 차라리 대답 입을 열지 마. 끄덕끄덕만 해.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아 그랬구나.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게 사랑이라는 게 진짜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친구를 떠나서 그러니까 연애를 떠나서 친구도 마찬가지잖아. 어쨌건 친구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 거고 뭐 연인은 정말 이런 정말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 거지만 어쨌건 모든 관계에 사랑이라는 게 껴있잖아. 그 사랑은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고 희생도 있어야 되고 엄마가 왜 애를 사랑하면서 몸이 뼈가 다 부러지고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아빠도 하루 종일 막 바빠가지고 막 미친 듯이 일해서 그치. 그 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나 와이프나 가정에 쓸 때 그런 희생 같은 거는 누구나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연인 관계에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밝기만 했으면 좋겠고. 그건 삐에로랑 만나야지. 어떻게 사람 관계가 맨날 웃을 수만 있어. 이게 연애를 하든 친구 관계를 갖든 이건 다 그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돌아오는 걸 바라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맞아. 이걸 상대방이 이렇게 했다고 왔을 때 이걸 못 받아줄 것 같으면 그냥 스톱. 그걸 받아줄 수 있으면 그냥 받아주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보면 되잖아. 유진승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내가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혹시 이게 어떤 정도로 힘든 거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힘이 들어? 라는 질문을 하고 설명하면 우리는 맨날 물어보면 설명하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서 그것도 몰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문제. 알지? 야 당연히 힘든 거 아니야? 너 같으면 안 힘들어? 지금 그걸 모르겠다니까.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차단 왜 안 하세요?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면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우리의 팩트인데 알아. 그냥 이게 팩트야 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걸 또 이제 그걸 왜?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을 거면 너 뭐하러 이걸 해? 또 이게 원루프야. 원루프야 진짜. 근데 이게 나중 가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에는 아무도 안 찾잖아. 그리고 너무 괜찮아 보이잖아.
그게 진짜 위험하고 진짜 무서운 일이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맨날 내 앞에서 밟기만 하고 나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나 가족들이 내 앞에서 항상 24시간 밟기만 하고 365일 밟고 행복하기만 하잖아? 그럼 나는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 뭔가 잘못됐다고 한 번쯤은 퀘스천을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사람이 위험 살면서 신호일 가능성이 크거든. 위험 신호이거나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한쪽이 가짜일 가능성이 크지. 정말 건강한 관계는 오히려 속상하고 힘든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고 그거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고 조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내가 이 사람이랑 다시 안 만날 거면은 그걸 왜 하냐고. 그렇지. 나는 그래. 그냥 이 사람이랑 싸웠는데 이 사람한테 기분이 나빴는데 이 사람 안 볼 거면 그냥 가. 근데 내가 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 라고 내뱉을 때는 싸우자가 아니라 얘랑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대부분 막 연인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힘든 얘기를 막 했어. 근데 그런 사람 있어. 넌 나랑 있으면 불행한 것 같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만큼 믿기 때문에 나의 치부까지 드러내가면서 나의 속 얘기를 내뱉고 내가 힘든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뱉는 건데 이게 나로 인해서 너가 힘든가 봐라고 하면서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속상한 얘기를 하고 힘든 얘기를 하고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할 때에는 그만큼 당신을 믿고 이거에 대해서 너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고 이게 그러니까 연인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나 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라고 하는 게 난 너랑 헤어지고 싶어. 난 너랑 다시 안 보고 싶어가 아니라 난 이게 너가 너무 싫으니까 제발 이걸 개선해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거를 좀 고쳐보자 인 거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랬으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야, 그냥 보지 마 이러지. 그리고 그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상대방도 이해를 해. 그래 맞아. 그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 그때부터 그냥 끝이지. 그치 맞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연인 관계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친구도 그렇고 직장 뭐 동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그렇고 가족도 형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 걸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딱 우리가 찝어줬는데 그런 걸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한테 첫 번째로 DM으로 온 그 네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랑 정말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정말 멘탈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관계인지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을 느끼고 하는 것들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서 근데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친구가, 내 애인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식이, 나의 형제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구나. 나는 그게 싸우자는 건가? 헤어지자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다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맞아. 어느 순간 어떻게 SOS 치는 걸 수도 있어. 이게 SOS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맞아. 타이밍인데. SOS를 알아차렸으면 좋겠고 이 사람의 힘든 부분까지도 안아줄 수 있어야 본인의 힘든 부분을 상대방도 안아줄 수 있는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혹은 본인이 내 지인이 누군가한테 악플을 단다거나 DM을 보낸다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대놓고 주고 있다면 그거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잘못됐다는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선처를 바란다는 것도 우리가 돈을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돈이라도 받았으면 말을 안 하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돈을 그럴 거면 차라리 합의금을 기깔나게 많이 받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가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고 이미 상처받은 거 뭐 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아니잖아. 나는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다짐과 미안함을 받고 싶은 거지 이게 선처를 바라기 전에 얼만큼 충분히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느냐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보인다고 해도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데 맞아.
근데 그게-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당연히 내 분노는 내가 정하고 내가 지금 마음으로 힘들다는데 왜 네. 그런 사람 있잖아. 야, 이 정도 사과했으면 그만해라.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든데 나의 화가 풀어짐을 왜 네가 정하지?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고 만들어가는 이런 몰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잘못되었나라는 판단을 하고 나를 잃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건 힘든 거고 내가 속상하면 속상한 거고 내가 기쁘면 기쁜 거고 내가 웃은 거고 이 사람은 이런 거고 나는 이런 거고 이거를 좀 조금은 더 많이 가볍게 이해를 하고 인정하고 인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지. 인정하고 건강한 관계를 했으면 좋겠어. 네티즌들과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동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조금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